신혼부부의 소득을 가지고 네. 소득이 1,000만 원이신 분보다 지금 더 많이 쓰고 그렇죠. 있는 아까 3,000원 남았잖아요. 3,000원. 마이너스 바로 파산이에요. 맞아요. 진짜. 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 구태희.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가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3개월 이상 쓰신 가계부를 가지고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3 7살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4인 가족입니다. 그동안 대략 얼마 쓰는구나 정도만 체크하며 살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전이랑 똑같이 사는데도 돈이 계속 모자라더라고요. 목표 저축액이 월 50인데도 와. 저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 생활 패턴을 말씀드리면 봄, 가을은 캠핑을 하고 캠핑. 사업하는 동생 부부가 있는데 거의 매달 같이 여행을 가요. 와. 숙박은 우리가 해놨으니 몸만 오면 되지 않냐. 네. 애들 비행기표는 내가 끊어줄게. 네. 뭐 렌트카드 빌려놨어. 그렇죠. 이런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21년은 그래서 제주도만 5번. 와. 그리고 22년에도 벌써 3번을 갔는데 여행 경비는 사실 집에서 쓰는 생활비 수준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잦았어요. 아,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생활비를 조금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네. 식비도 엄청납니다. 월 평균 한 130에서 150 정도 돼요. 네. 아이들 먹성이 좋은 편이에요. 배달을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은 배달 없이 살아봤지만 더 쓰더라고요. 부부가 육아 스트레스를 밤에 야식 그리고 술로 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평소 신랑이 8시쯤 오는데 또 아이들이 밥 먹을 시간이 끝나다 보니 배달을 시켜서 야식 겸 밥을 먹기도 합니다. 아이고, 네. 핸드폰 요금도 신랑 저 단말기 할부금 포함 금액이라 줄일 여지가 없고 건강검진 받다가 남편은 또 뇌혈관이 막혀 보인다고 해서 또 검사 받는다고 돈이 또 많이 들었고 네. 21년에는 과천 신혼희망타운 당첨으로 계약금 준비한다고 저희 집의 모든 통장을 탈탈 털어냈는데 중도금 이자는 지금 4%에서 6% 가까이 네, 오른 네, 상태고요. 계속 이자 부담은 커질 텐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돈을 벌고 싶긴 한데 경단역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생활비라도 줄이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제발 저희 부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네. 표정 되게 심란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지금 현재 네. 재산 현황을 조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보니까 네. 이게 그 분양 당첨된 그 아파트인가 보네요. 그렇죠. 21년도에 당첨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이게 분양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벌써 지금 이제 2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죠. 여기에 지금 들어간 돈이 1억 1,300만 원 정도, 정도 있는 거고. 계시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그 보증금 1억 8천 정도 있고. 계시네요. 근데 아래 보면 대출이 이미 전세자금 대출도 있으시고 중도금 대출도 있어서 네. 사실상 이 부동산의 분양금으로 낸 금액은 거의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가용현금이 사실상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상황이고요. 네. 저축 투자도 보면은 적금이랑 파킹 통장 해가지고 청약 통장까지 해서 한 720 정도 있으시고 어쨌든 청약은 지금 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네네. 그러면 한 500만 원대로 지금 저축액이 있고 그리고 연금은 국민연금이 있긴 한데 이것도 어차피 쓸 수는 없으니까 절대 뭐 쓸 수는 없죠. 이거는. 그리고 비상자금 한 550만 원까지 해서 한 가용 현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순자산은 2억 3천만 원대로 나오시긴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 뭐 연금이나 당장 이렇게 쓸 수 없는 묶여있는 돈들을 돈들이 빼면 대부분이죠. 네. 거의 한 전세보증금 정도 1억 8천이 가용현금 네. 플러스 알파로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그 조금 융통할 수 있는 그렇죠. 현금. 네. 이 정도면 지금 아이가 10살이면 어쨌든 최소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현재 한 순자산이다. 경기권에 지금 거주하시고 이게 한 전국 평균으로 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한 전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이 보통 한 8억 정도 있으세요.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죠. 근데 부채를 빼야 되잖아요. 부채가 보통 한 1억 5천 정도 있으시니까 그래도 평균적으로 순자산 한 6억 5천 정도 되시는 거죠. 전 가구 평균. 이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분위로 따졌을 때 하위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러면 객관적인 수치로는 그렇죠. 네. 평균보다는 많이 하회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조금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월 가계부로 한번 가볼게요. 네. 한 달에 한 남편분 외벌이 소득으로 500만 원 중반, 550, 60 정도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총 수입은 560인데 네. 지출은 510 얼마. 네. 그러니까 잉여 현금이 한 47만 원 정도라고 해서 네, 네. 저축률은 한 8% 정도. 그렇죠.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네요. 객관적으로 평균을 좀 말씀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는 일반적으로 저축을 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 12% 정도만큼 지금 저축을 못하고 계신 거죠. 다른 달을 봐도 네. 저축률이 뭐 많을 때 10% 정도? 10%. 네. 근데 수입이 보니까 계속 550, 60이 아니라 어떤 달은 또 적어요. 520이에요. 근데 520이면 사실 신혼부부 두 사람의 평균 소득이 딱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소득을 가지고 네. 부양가족 3명이 달린 4인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식비는 네. 한 6인 가족 수준으로 쓰고 계시고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1,000만 원이신 분보다 지금 더 많이 쓰고 그렇죠. 있는 약간 그게 팩트네요. 네, 죄송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은 왜 정확하게 드려야 말씀드려야 되니까. 되니까. 네. 혹시 희망을 보고 싶어서 다른 달도 지금 눌러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어머나. 저축을 못 하셨네. 어떤 날은 저축이 빵 불었는데 잉여현금이 3,000원 남으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최대 저축률이 10%고 잘 됐을 때는 저축률이 한 50만 원. 왜냐면 이분도 아까 사연에서 맞아요. 50만 원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커나갈 건데 매달 50만 원 해서 1년에 600?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가장 처음에 이분들의 지출이 어느 곳에서 좀 구멍이 많이 생기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 집은 식비를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 일단 가계부를 한번 볼게요. 그렇죠. 한번. 보면 189만 원 정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적게 쓰는 달은 한 100만 원 초반대로 쓰는 달도 있긴 있어요. 여기 식비를 많이 쓰는 달을 보면 여기 한 190 정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특이했던 게 식자재가 이제 한 70만 원 정도 썼어요. 네. 근데 외식이 76만 원이에요. 더 많은데 네. 배달 항목이 또 있어요. 맞아요. 보통은 외식 배달을 같이 생각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외달 배식으로 이미 이 달은 100만 원을 넘게 쓰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편의점, 카페 다 따로따로 있고. 네. 근데 어찌됐던 간에 한 130에서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는 정도까지.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4인 가구가 물론 아이들이 먹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네. 130, 150은 정말 과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뭐 물가 상승률이나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수준에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20% 맞아요. 정도 수준. 저도 네.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한 550에서 560 정도 되니까 식비가 이 소득에서 지금 거의 거죠. 30% 정도 왜냐면 거의 190 가까이 그렇죠. 쓰는 달도 있으니까 엔겔 지수가 너무 높은 집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보통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 키우시면서 식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항상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애들 먹성이 장난이 아니다.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네, 먹성이 그렇죠.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아니, 부모님도 고생하셨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100만 원 중반 후반을 쓴다고 하면 그렇죠.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또 더 많이 먹지 적게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교육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아이들이 많이 먹는다를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과하기 때문에 네. 좀 뜯어보면 아까 사연에서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외식이랑 네. 배달, 술을 되게 많이 드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야식을 아까 전에 드신다고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인 거야. 남편이 네. 너무 늦게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아이들 먹을 요량으로 뭔가 장을 봐가지고 아니면 뭔가 했어. 음식을 했어. 근데 남편은 또 매운 걸 좋아하신대요. 그렇죠. 그럼 이걸 잘 안 먹어. 뭔가 자극적인 음식을 또 시켜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은 식비가 남들보다 한 몇십 프로 더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중으로 매일매일 지출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애들용, 맞아요. 다시 또 어른들용. 어른들용, 야식용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조금 줄여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가계부를 구성할 때 항목을 너무 세분화해서 다 쪼개지 마라. 그러면 왠지 안 쓰면 내가 아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합쳐보면 되게 많이 쓰고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덜 쪼갰으면 좋겠고 네. 사연자분도 알고 계신 게 외식 배달만 조금 줄여도 괜찮다. 식비는 무조건 최대 한 100만 원 선에서 갑자기 너무 확 줄이면 힘드니까. 그렇죠. 넘지 않으시면 좋고 또 거기서 이왕이면 줄이시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저축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면 남편분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안 되나? 네. 어떻게요? 그리고 아까 남편이 네.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뇌혈관? 뇌혈관이 막혔다고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네네네. 검사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이 좋지는 않잖아요. 야식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이제 싹 이제 개편을 하면서 네. 아이들 먹는 거는 조금 순하게 그래도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건강식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밥을 먹고 올 건지 아닐 건지를 서로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서
만약에 집에 와서 먹을 거라고 하면 남편 몫을 빼두고 맞죠? 네. 밥만 좀 퍼가지고 줄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재정도 건강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그래야 이중으로 나가는 지출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일단 식비는 무조건 줄이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사연에서는 네네. 뭐 그 여행을 가도 그냥 생활비 쓰는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라고 하긴 네. 했어요. 네네네. 근데 보니까 한번 많이 볼까요? 쓰시던데. 여행이 이제 예산이 20만 원인데 실제로 이 여행도 한 190 정도를 쓰셨거든요. 그렇죠. 네. 해외여행 한번 가셨었고 네. 국내 국내도 아마 이게 또. 제주도 네. 가셨던 비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 동생이랑 제주도를 갔는데 4인 식구가 55만 원이 나왔다. 엄청 작게 쓴 거죠. 작게 쓴 거 맞아요. 엄청 작게 쓴 거죠. 근데 그 사연에도 봤듯이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거의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처럼 비행기 타는 것도 몇 번씩 가고. 근데 이게 쌓이면 너무 커지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거죠. 만약에 이렇게 싸게 갈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재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써버린 거죠. 여기도 국내 여행 30만 원, 캠핑 73만 원. 그러니까 나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은 한정된 소득 안에서 그렇죠.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면 진짜 100번 양보해서 캠핑만 가든지 맞아요. 국내 여행만 가든지 맞아요.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러니까 다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좋아해. 캠핑은 네. 여행은 동생네가 좀 뭐 지원해준다고 그냥 몸만 와 이런다고 하니까 거기도 또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맞아요. 배달 외식도 다 먹어야 맞아요. 돼. 그러니까 뭔가를 다 해야 돼 이 집은. 소득은 지금 현재 한 500에서 55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생활 패턴은 한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생활 패턴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행을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갈 때 4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있을 거예요. 네. 아까 만약에 한 50만 원 정도 쓴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은 동생네 부부가 아무리 좀 비용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고 해도 50은 써야 되니까 그럼 요거를 내가 1년에 한 뭐 4번은 간다. 그러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딱 채워지면 그때 가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막 가고 나서 뒤늦게 막 카드 쓰고 카드 막고 하지 수습을 말고. 하시면 안 되고 네. 계획에 따라서 가는 형태의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생이 가족이라고 해도 다 모든 걸 오픈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좋은 재정 상태를 위해서라면 내 지금 자산 아니면 재정에 대해서 오픈을 하셔야 돼요. 동생분한테. 좀 그만큼 가까운 사이면 네. 너무 가고 싶은데 예산을 조금 세워서 우리가 이 정도로 했을 때 그때 가는 게 나도 마음 편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것 같다 해서 왜냐면 그분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맞아요. 상황을. 맞아. 내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언니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겠지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언제까지 매번 내가 받기만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왜냐면 한 번, 3번 정도 그쪽에서 호의를 베풀었으면 저도 한번 사야죠. 그러니까 인지상정이 그걸 있잖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행 가면 여행만 가냐고. 애들도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 또 사달라고 하죠. 돈 생각보다 나을 많잖아요. 그니까요. 하시면.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야. 마트 같은 데 갔는데 안 사면은 돈 한 푼도 안 쓰는 건데 막 60% 할인한대. 그럼 사고 싶다. 이건 사야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일 수 맞아요. 있어요. 물론 여행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재정 상태로는 여행을 그렇게 즐겨 다닐 건 아니다. 냉정하게 솔직히. 냉정하게 그런 형편은 아니다. 네. 여행은 일단 요것도 줄이세요. 지금 너무 과해요. 네, 맞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과하고 소득 대비도 과하고 횟수도 과해요. 그 사연자분보다 몇 배의 소득이 더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매달 여행을 가지는 않는 분이 더 많거든요. 이게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이거 안 하시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1년에 지금 50만원씩 저축하셔도 600이에요. 1년 뒤에, 뭐 10년 뒤에 그래봤자 7,200만원 밖에 안 돼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은 커가고 교육비도 늘어나지, 그리고 은퇴 자금도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집도 이사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자도 늘어나실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짜 확실하게 그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이거 나오셨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연에 그것도 있었어요. 네. 남편분이 네. 그 관심이 전혀 없다고. 아마 혼자 버는 게 세후 500만 원대로 벌고 있으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돈이 전혀 안 모이고 있고 되게 과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분도 인지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이 영상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부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항상 돈이 아껴지고 또 좋은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무관심한데 어떻게 돈이 아니, 모이겠냐고. 절대 안 되죠. 남편이 무관심해도 네. 와이프가 되게 경제관념이 있고 그렇죠. 욕심이 있는 분이면 네.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분은 일단 와이프분도 되게 돈 관리를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외면만 해서는 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포인트를 잡자면 네. 이분들이 일단 통신비도 두 사람이 핸드폰 요금 비로 20만 원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봐봐요. 휴대폰비가 지금 두 사람이 24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연에도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맞아요. 해서 네. 줄일 여지가 없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도 거의 안 되는데 왜 단말기를 할부를 새로운 해서. 걸 사냐고요 나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유행 지나간 거 사시잖아요. 그러면 엄청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휴대폰 요금제도 알뜰폰 요즘에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집은 그냥 필수로 알뜰폰이에요. 네. 혹은 아니면 진짜 완전 최저 요금으로 해서 맞아요. 죽으시잖아요. 그럼 네. 집에 와이파이, 인터넷도 쓰시니까 맞아요. 와이파이 잡으면 돼요. 근데 봐봐요. 할부금도 둘 다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나 바꿀래 했을 때, 나랑 같이 바꾸자 이렇게 된 거야. 맞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사연에 뭐가 문제일까 했는데, 사연에 다 나와 있어요. 통신비도 맞아요. 나와 있죠. 맞아요. 식비, 여행 다 나와 있는데, 기존 할부금은 어쩔 순 없지만, 이거 끝나면 바로 그냥 청산한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그리고 할부금 네. 그 이자 붙잖아요. 맞아요. 5.9%. 이자부터. 네. 이자도 내고 계신 게 지금 돈 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6% 가까운 연 이자를 네. 계속 내고 계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또 있어요, 또? 일단은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있거든요. 이 회비 15만 원 뭘까요? 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진짜 관리 안 된 집들은 다 회비 명목으로 뭔가가 있어. 너무 진짜 이게 왜냐면 소득 대비해서 과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중요한 회비일 수도 있겠죠. 만약 이 회비가 네. 직장 생활에 들어가는 남편 회비다? 과감하게 줄이셔야죠. 아니면 그거 용돈을 용돈에 하시면 되잖아요. 포함시키셔야죠. 아니 용돈 남편 용돈이 볼까요? 용돈이 얼마였죠? 50만 원이에요. 아, 근데 뭐 주유비 보잖아요. 주유비가 주유 따로따로 지금 10 얼마씩 다 나가고 있거든요. 뭐 와이프가 이 주유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남편분이 뭐 네네네. 이제 쓰시거나 뭐 할 텐데 통신비도 다 따로 나가죠. 주유비도 다 따로 나가지. 회비 15만. 오? 그러니까 와. 용돈 따로 50 받지? 아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내가 500 번다고 해서 50 정도 나 쓰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금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다른 데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줄일 수 있는 거 남편도 남편분 용돈 한 뭐 20만 원으로 줄이셔야 돼요. 진짜 한 20만 원 정도는 줄이셔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도 30만 원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30만도 아니 20만 원으로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정해졌어. 따로 나가는 것들이 또 많이 너무 있잖아요. 뭐 많아요. 교통비 따로 나가죠. 20만 원 가지고 그냥 진짜 내 필요한 데 그러니까. 쓰시면 되잖아요. 설마 이거 대중교통비도 따로야? 아니 그렇진 않네요. 다행히 네네. 대중교통비는 따로 없긴 하네요. 그 용돈에 포함이신가 보다. 그래서 진짜 뭐가 쓸 돈이 있다. 그러면 비상자금에서 먼저 부부끼리 상의하시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용돈을 넘어가는 뭐 상황이다 이러면. 지출은 한 이 정도로 잡으면은 될 것 맞습니다. 같기는 해요. 네. 다행히 이 집이 고정 지출 자체가 엄청 많은 항목이 있거나 높지는 않아요. 과도하게 나가진 않아요. 네, 다행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맘먹으면 되게 줄일 수 있는 맞아요. 집이에요. 맞아요. 식비? 맞아요. 줄이면 되지. 여행? 하면 되잖아요. 네. 용돈 줄이면 되잖아요. 오히려 어떤 집은 고정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맞아요. 집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긴 마음먹으면 그냥 바로 1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 다 일단, 저축으로 돌리시면 되죠. 네. 그렇게만 해도 맞아요.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아까 한 전 2천까지는 되겠죠. 2천은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또 어떤 투자적인 거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그러면 일단은 소득 대비 지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아까 또 사연에서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부동산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아, 맞죠. 지금 내년 4월 정도에 들어가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재산에서 내년에 들어가실 시점에 필요한 자산이 한 4억 정도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양가를 보니까 네. 2년 전에 한 5억 6천? 6천 그 정도 되더라고요. 세금도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네, 내야 입주할 때 내야 되고, 되고. 뭐 발코니 확장하고 네. 이러면 한 6억, 6억 정도로 정도 잡았을 잡고. 때 그러니까 못해도 지금 왜냐면 순자산이 아까 현금이 1억 8천 정도 계시고 2억도 안 되니까 4억은 빌려야 될 거예요. 맞아요. 4억 정도는 빌려야 된다고 가정하면 뭘 예상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4억 빌리시고 한 4% 기준으로 한 40년 상환으로 진짜 넉넉하게 잡을게요. 그래도 월 원리금 상환 얼마나 될까요?
벌써 숨이 막혀요. 4억이라고 하니까. 170만 원 내셔야 돼요. 원리금으로만. 아이고. 그럼 이자만 내는 거는? 아, 이자만 내더라도 이자는 한 130만 원 정도 내셔야 그러네. 되거든요. 4억에 네, 그렇죠. 4%면 1년에 그러니까 이자로만 1,600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4억 잔금 맞아요. 기준으로 맞아요. 했을 때. 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 입주를 안 하셨잖아요. 네. 감이 없는 거야. 지금 50만 원도 못 모으고 아까 3,000원 남았잖아요. 3,000원. 이거는 바로 마이너스, 바로 파산이에요. 맞아요. 진짜. 지금 앞으로 닥칠 운명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네,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럼 일단 상황은 이런데 네. 입주까지 거의 지금 1년 정도? 내년 4월에 입주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지출 줄이셔서 무조건 그 집 들어가실 때 다 자산화 시켜서 대출을 뭐 1,000만 원이라도 줄이셔야죠. 입주를 한다고 해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지금 이 생활 패턴으로 대출 이자가 한 20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누적될 거 아니에요. 중도금이 그렇죠. 계속 그렇죠. 누적되면 네. 그때 가서 내가 뭐 100만 원 후반대를 원리금으로 음. 낸다? 근데 소득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한 150만 원 이상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무조건 내가 지출을 줄이고 이 입주할 때 대출금을 최대한 줄여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어. 줄이셔야 되고 월 현금으로 만드셔야 되고. 네. 아니면은 그렇게도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떡해요? 신이타라서 네. 바로 입주하는 지금 조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네. 차라리 전세라도 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집은 조금 더 작은 데서 살고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방법을 찾으려면 네. 좀 작게 살면서 실제 나가는 지출을 조금 줄이는 주시고 돈을 자산을 모으시고 뭐 한 4년 정도 뒤에 이제 집을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네네네.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당장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집에 들어가시는 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일단 외벌이 4인 가구인데 월 소득은 500만 원 초중반대로 조금 변동이 있고 실제로 생활비는 한 500만 원 이상 쓰고 계셔서 저축은 많이 하면 50만 원. 10% 50만 원, 적게 하면 마이너스지만 뭐 3,000원만 아까 전에 남을 때도 3,000원 남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아까 그 지출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식비, 배달 외식, 술 진짜 줄이셔야 되고 맞습니다. 100만 원으로 줄이셔야 돼요. 밑으로. 최소 네, 최소입니다. 그리고 여행 여행. 횟수 줄이시고 네. 비용 줄이시고 또 맞습니다. 동생분이랑 조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그 계획을 짜서 돈을 모으셔서 가시는 거죠. 맞아. 조금 더 욕심 내자면 남편분 용돈 50에서 한 20만 원으로 줄이시래요. 20만 원 줄이시게. 네, 제가 빌겠습니다. 그리고 네. 통신비는 지금 너무 과해요. 이것도 결국엔 줄여야 돼요. 그리고 분양, 내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자산을 확보를 지금부터 확보를 꼭 하셔야 하셔야 된다. 됩니다. 진짜 1,000만 원이라도 더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게. 두 번째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4인 기준으로 그 평균 소득이 한 7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벌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외벌이 치고는 많으시지만 일반 평균에 대비해서는 한 230만 원 정도 부족하세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와이프분이 단돈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더 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게에 엄청난 도움이 되시겠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게 남편분이 어쨌든 혼자 소득이 적진 않은데 여기서 갑자기 내가 조금 더 올리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10살, 7살이면 뭐 초등학교 지금 1학년짜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충분히 하루 3, 4시간은 부수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임박했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 좋은 보금자리 새로 가가지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요새는 어떤 정규직 형태보다 이렇게 시간으로 혹은 필요한 부분 인력을 쓰는 게 굉장히 좀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프리한 직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는 분도 한 사람을 10명 쓰세요. 근데 이게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 사람당 몇십만 원, 뭐 적게는 뭐 10만 원대로 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료 서치 뭐 하는데 건당 뭐 3,000원, 건당 5,000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나는 경단녀니까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뭔가 찾아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관심 가지는 맞아요. 만큼. 저 아는 동생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답이 없는 거야, 외벌이로. 요새는 여러분 당근마켓에서도 그런 알바 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공고가 많이 맞아요, 올라와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보고 지원을 했는데 유치원의 방과후 선생님 같은 아, 네네네. 그 동아구연 해주는 네네. 걸 취직을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 근무해요. 역시. 근데도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정말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지금은 객관적으로도 소득을 좀 더 늘릴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력하시면 진짜 돈 벌 기회들을 많이 보이실 거예요. 하다못해 앱테크라도 당근마켓에 뭘 팔더라도 맞아요. 네. 아, 진짜 나 당장 못하겠다 그러면 편의점이라도 반나절이라도 아이고, 뭐라도 할 수 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최종 목표를 내년 입주를 잘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1원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지금 1원이 1,000원이 되고 뭐 10억이 되고 뭐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관념을 지금부터 가지시면 뭐 5년, 10년 뒤에는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실 거예요. 네. 좀 욕심내셔서 네. 전 저축률 그래도 한 달에 한 30%까지는 맞습니다. 그냥 외벌이에서 애 둘이면 30%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한 100 정도 이상 줄이면 네, 맞아요. 150 정도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저희 촬영하고 나서 실제로 지난 영상 나갔던 실제 6개월 전에. 사연자분들은 네네네. 피드백이 왔어요. 네. 메일로 네네.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네. 뭐가 이렇게 잘 얘기를 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면서 또 피드백 저희한테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우, 좋은 피드백 진짜 잘 받고 싶어요. 진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꼭 자, 보십시오. 네. 네.